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저희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와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02-3772번에 0269번 전화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최대한 빠르게 많은 분들 또 해드리면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풀어가 볼 텐데요.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은 오늘 시장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3%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8%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오른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또 많이 내린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어정쩡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역시나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 거기다가 역시나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만한 이슈 그리고 내용들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 문제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죠. 1,300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보니까 환율 너무 비싸다. 환율이 지금 1,300원이면 이거 진짜로 우리나라에는 큰일 난다. 우리나라는 지금 완성품을 팔아내기도 하지만 제조업을 하는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자재를 자꾸 사와야 되는데 환율이 비싸지면 원자재 가격도 당연히 비싸지게 되는 거죠. 원자재 가격만 비싸진 게 아니라 환율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비싸게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더 심해져 있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계속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저런 환율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역시나 지수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에 큰 타격을 입다 보니까 역시 지수가 올라갈 만한 내용을 찾아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나 주가가 올라갈 만한 건 빌미가 없다라는 것을 결국은 횡보할 것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0.5% 일단 인상이 되는데 그러면 환율이야 조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물가도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되어 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조금 보시다 보면 심심찮게 들리는 내용들이 아마 부동산일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를 내면서 부동산을 유지해왔던 그런 또 분들이 좀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집을 부채를 지고 사놨더니 이자를 내면서 힘들어진다. 결국 집을 팔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집 파는 이야기와 주식 이야기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부동산과 주식 자금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처분이 먼저 되는 쪽은 어딘가라고 하면 당연히 주식 쪽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약간 힘들어지거나 버티는 국면으로 좀 변화가 된다면 주식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매도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무너진다는 것은 주식시장도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무너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환율 잡히는 문제와 물가 상승 잡히는 문제와 대비해서 부채가 폭발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했을 때 장점이 부각될 것인가 아니면 단점이 부각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투자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금리 인상하고 나면 좋은 쪽으로만 나올 것 같아 라고 베팅을 거기도 조금 위험수가 있고 안 좋은 쪽으로만 무조건 나올 것 같아 라고 보기에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증시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과감한 베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조금 급하게 따라 붙으면서 매수해야지 해서만 따라 붙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조금 빠진다고 해가지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버텼다라는 것은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고 한들 손절할 생각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 말은 결국 지켰다가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 손절할 것이었으면 위쪽에 했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고 한다면요. 올라갔을 때 충분히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만약 손실률이 30%, 40% 이렇게 났다고 하더라도요. 밑으로 한 1, 20% 떨어졌다가 만약 거기서도 올라와서 손실을 10%대에서 손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 손실률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 저는 하반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아마 하반기, 길게는 내년 상반기 초입부 한 1, 2, 3월까지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은 상승세가 나오긴 나올 텐데 지금 나오냐 밑으로 내려갔다가 나오냐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저는 이 상승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을 할 때 지금 여기서 버티고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다면 지금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겠지만 아직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하는 게 맞고, 그리고 현금이 없는 분들도 추가 매수가 안 된다고 할 지연정 굳이 내려갈 때 손절할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이런 전략과 맞물릴 수도 있고 전혀 생뚱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가격에 샀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면은 전화를 주셨을 때 제 전략과 함께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맞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깊어지고 있으니까 전화를 오늘은 조금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 카카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1,700원에 30%. 71,700원이요? 예, 30%.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네. 뭐 일단 지금 신규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 거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 입도 아프고 듣는 사람들도 지쳐요. 네. 근데 이제 뭐 결국 최근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사지 마라 하더라도 사실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규 매수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반기가 좋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매수하셨다고 했을 때 밑으로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더라도 크게 손실 볼 자리도 아니고 보유만 하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 흐름을 묵묵하게 지켜볼 수만 있으면 수익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어찌됐든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이왕이면 매수가를 한번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려갔다고 한다면,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비중을 30%나 지금부터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한 15% 정도 비중을 줄이자. 그러니까 절반 정도 비중을 줄여가지고 한 6만 원까지 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기서 비중을 30%까지 늘려가지고 매수가를 낮추는 걸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카카오가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논할 가치가 없어요. 뭐 좋은 기업 맞는 거고 그냥 가격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지금 지수가 한번 더 빠졌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내려갔을 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충분히 매력은 네. 있어요. 그래서 네. 6만 원 또는 6만 원 이하에서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게 맞지, 지금부터 30% 들어가는 것은 좀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궁금한 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 저는 그건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세요 해봤자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둘째 치고 지금 내려갔을 때 대한 대응을 좀 해놓고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아니라 이 정도 올라오면 내가 팔아야지라는 선을 시청자님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9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8만 5천 원 됐든 8만 7천 원이 됐든 그건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 정도 올라오면 나는 팔겠어라는 것을 오늘 한번 전략을 스스로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네. 아난티 13,400원에 네. 30%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양이 좀 많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보자고 그러셨는데 어떨까 해서요. 일단 아난티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13,400원에 네. 네, 30%요. 네. 근데 양이 좀 많습니다. 30%. 그 자랑 절대로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양 많습니다, 뭐 많이 샀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히려 네.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돈만 많이 네.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자랑도 아니고 뭐 제가 그걸 듣고 아유 더 많이 들어가셨으면 하고 막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런 건 안 돼요. 그건 스스로가 힘들어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네네. 그거는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이렇게 일을 크게 저질렀구나라고 네, 받아들이시는 네, 게 조금 네, 더 네, 그렇습니다. 대응하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게 네네.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아난티라고 하는 이 기업은 들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 딱 말씀하신 대로만 딱 따져본다면요. 비중이 30%로 많은 물량이 들어갔고 비싼 가격에 들어갔고 지금 거의 뭐 반토막 나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손절하면은 시청자님은 이미 내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릴 정도로 그리고 TV에 이렇게 상담할 때 누군가에게 말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상담할 때 내가 많이 샀어요라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제가 주식 상담을 거의 7년 지금째 7년째 하고 있는데 네네네. 수천 명을 상담하더라도 내가 많이 샀어요라고 하는 분은 한 5명도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그 말은 네네. 그 정도까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빨리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진짜 내가 지금 정말 곤란에 겪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사신 거예요. 그러면은 뭐 금액을 떠나서 자기가 느꼈을 때 엄청나게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그게 반토막이 나서 손절할 수 있냐 하면 그거 못 해요. 절대로. 네. 시청자님 지금 제가 만약에 오늘 상담하면서 이거 손절하세요라고 하더라도요. 시청자님 손절 못 해요. 네.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손절하고 난 다음에 만에 하나 내일 갑자기 급등하고 올라간 다음에 시청자님은 정말 자괴감에 막 정말 이 정신적으로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더 이상 손절은 무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손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손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앞으로 추호도 하지 마세요. 눈꽃만큼도 네. 하지 마세요. 그냥 절대로요. 그리고 네. 지금 이건 그냥 들고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들고 가도 되는 기업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잖아요. 네, 제가 네, 과거에 이제 그렇습니다. 신라 호텔과 호텔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 호텔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즘에 신라 호텔이 뭐 코로나 피해주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호텔 업종이 코로나 피해주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왜 피해주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외국 나가는 게 끊기다 보니까 요즘에 호캉스니 하면서 사람들 돈 모아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호텔로 가가지고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호텔도 그걸 노리고 굉장히 마케팅을 좀 잘하고 있어가지고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게 아난티예요. 네.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호텔 업종이라든가 관광 업종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터졌으니까 안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모텔 대신 호텔 가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황을 직시 못하고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호텔 관련주를 사셨던 분들이 물려가지고 괴롭네 죽겠네 안 좋은 거 샀네 이런 거 사면 안 되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투자에 적기지 않을까. 돈은 정말 잘 보고 있는데 주가만 싸졌다? 아니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네. 아난티는 지금 이제 사신 분이라서 미리 샀기 때문에 여기서 사라는 말은 제가 못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은 많이 샀어요가 아니라 더 사서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근데 시간을 그거를 들여서라도 조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글쎄가 아니라 내가 많이 샀어요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면 이미 비중이 많다 이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이미 많은 상태에서 또 더 사라는 말도 있고 더 사버리게 되면 시청자님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게 되면요. 문현진 욕해요 바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음이 엄청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이. 이 네네. 주식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야지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까지 비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제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라고 과감히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시청자님이 지금 이거 13,400원에 30% 비중이 들어간 게 티끌만큼 들어갔어. 이 정도 돈 뭐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느껴야지 제가 더 사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 이미 많은데 제가 더 사라고 한다고 해서 더 사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모든 그 감당을 혼자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버거운데 더 사가지고 감당하신다고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을 때 오늘 이후로 마인드를 자꾸 바꾸셔가지고 그래 시간만 버티면 어차피 뭐 되는 거잖아. 지금 내가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는 거니까 많이 들어갔다 생각하지 말자. 조금 편하게 생각하자라고 네, 시청자님이 스스로가 다독거릴 수가 있다면 저는 네. 여기 6,000원이라든지 또는 5,500원 사이쯤 6,000원에서 5,500원 사이쯤 이 사이에서 비중을 한 70%까지 늘리시는 걸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에 하나 네. 시청자님이 70% 너무 크다. 이건 큰일 났다. 들어갔는데 안 되면 어떡해라는 게 두렵다면 추가 매수 아예 하지 마세요. 전혀 눈꽃만큼도 한 푼도 여기 더 사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본전 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비중이 너무 부담스럽고 괴로우시다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본전 찾고 나가자. 시간은 걸릴지언정 본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에 하나 여유가 좀 생긴다면은 아래쪽에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으나 추가 매수 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지금도 괴로워 보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네. 내가 괴롭지 않은 마인드가 되었을 때 추가 매수를 내리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모든 결단은 누구에게 맡겼나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전화를 드린 건 아니요, 저한테 이제 결정권이 없어요. 누구한테 결정권이 있나요? 아, 네네. 네, 지금 시청자님 마음의 부담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추가 매수가 된다 안 된다가 갈리는 거지 추가 매수해도 네. 되는 기업이니까 더 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제 이야기 듣고 덜컥 추가 매수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유,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GS 윈드요. CS 윈드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8,450원 네. 20%요. 일단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아니, 5월 달에 사가지고 수익이 났었는데 그때 네. 못 받아가지고. 네, 이런 자리 사시면 그거 수익 났다고 못 팔아요. 애초에 이런 자리 사시게 되면 저 정도 올랐다고 팔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 정도 올랐다고 네. 팔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실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 정도 올랐을 때 못 팔았다는 것은 실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우리가 나이트 클럽 같은 데 가면 음악 소리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그런데 음악 소리 듣고 있다 보니까 귀가 너무 아프다 하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아닐까요? 맞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이 CS 윈드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주가가 과거에 저게 이제 막 10,000원대 이하 7,000원, 6,000원 이랬다가 막 10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빠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변동이 굉장히 심한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이에요. 네.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결국 몸의 중심도 잘 잡아야 될 것이고 바람과 맞서 싸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네. 말을 지금 이런 종목에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네 마네라고 하는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은 저는 하류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담하는 사람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CS 윈드가 뭐 앞으로 좋은 기업이고 들고 가세요. 뭐 어디까지 이런 상담은 의미가 없어요. 시청자님 자산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CS 윈드라는 기업을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43,000원 밀리면 바로 손절하시고 다음번에 54,000원 올라오면 그냥 바로 매도하신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하는 이런 종목은 사지 마세요. 이 기업의 전망 가치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풍력.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네.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속으셔가지고 비싸게 사셔가지고 조금 올라가도 수익을 못 낸다고요. 여기는 순전히 그런 기업계 가치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없고 차트를 보고 사가지고 차트를 보고 팔아야 되는 자리인데 그게 안 되고 그런 뉴스라든가 어떤 좋은 호재거리라든가 누군가의 말하는 소문이라든가 그런 데 홀려 계시면 여기는 제대로 봐야 될 걸 보질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네. 올라왔던 저런 감산 수익도 챙기질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무려 20%나 수익이 났는데 안 챙겼단 말이에요. 네. 왜요? 그 호재 때문에 20%가 아니라 40% 갈 거야, 50% 갈 거야, 70%갈 거야. 욕심에 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욕심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로봇처럼 매매해야 되는 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5,000원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시고 예. 57,000원이든 55,000원 오면 그냥 바로 수익 챙기셔라. 로봇처럼 정해진 대로 입력한 대로만 행동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네.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당장 오늘 매도하셔야 되는 자리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의 가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증권 삼성증권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가 33,500원. 33,500원이고요. 비중이 20%고. 20%.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왜 이렇게 최근에 매수하시는 거죠? 시청자님한테, 많이 내린 것 시청자님한테 같아서. 질문한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질문 드리는데 왜 자꾸 사시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같이 안 좋은 시기에 자꾸 주워 담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는 건지 어떤 그런 전략이 자꾸 이렇게 짜여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공감이 안 되는 매수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예. 신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떨어지고 있는 칼날 한번 잡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가 시청자님한테 칼을 던졌는데 그걸 잡으실 거예요? 위험하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위험한데 왜 이렇게 잡으시는지 저는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미안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면 지수가 보시면은 지수가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예.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굉장히 모호하고 오늘만 하더라도 반등이 좀 나오다가 다시 또 음봉 빠지면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올라간다는 보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흐름만 보여지는 거죠. 예. 날씨로 친다면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시청자님 그 뭐 자녀분이라든가 가족이 이불 빨래를 해가지고 들고 나가서 밖에다가 말릴 거래요. 그럼 뭐라고 하실 겁니까? 비가 오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뭐 하는 건가 싶잖아요, 도대체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니 저한테 미안할 이유가 없고 시청자님 돈을 지금 조금 허투루 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 저한테 예. 죄송할 이유가 없어요. 뭐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지금 신규 매수를 하나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예.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물려 있다가 추가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반등 때 팔고 나가는 반등 시 나오는 그런 스윙 투자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또 떨어진다면은 굳이 내가 물려 있지 않고 깔끔하게 빨리 손절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나중에 비가 그치고 정말 해가 뜨고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하락이 끝났을 때 그때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저는 두 번째 방법이 더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요 밑으로 33,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예. 33,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손절 의견 드릴 거예요. 짧은 손절이니까 500원 손절인데 한 주당 500원이면 괜찮아요. 예, 한 예. 1% 손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저 정도는 손절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예. 1, 2% 손절하고 나왔다가 나중에 예. 비가 그치고 합시다. 예, 예. 현금 들고 좀 기다리세요. 빨랫감 집에 놔둬놔라고. 해가 뜨면 아유. 나갑시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합시다. 지금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 끝나고 예. 나면 하락이 끝나고 나면 그때 사시면은 주워 담으면은 수익 나요. 그러니까 아유, 지금은 고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33,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35,000원 올라오면 단기 수익만 챙기시고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이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코리아 센터 코리아 센터요. 예, 9,800원에 30%입니다. 9,800원에 30%요? 예. 네. 네, 이거 큰 수가 안 보이네요. 그죠? 예. 네. 일단 30% 비중을 사셨는데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신 건가요? 뭐 조금 있습니다. 조금 가지고 안 돼요. 지금 30% 사셨으면 30% 정도 더 있어야 돼요. 예. 그 정도는 안 되나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한 10% 정도밖에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면 추가 매수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 정도는. 그래서 추가 매수 안 하는 걸 의견 드리고요. 예. 비중이 일단 30%로 많은 데다가 가격도 9,800원이면 좀 높은 편이에요, 꽤나. 근데 예. 이거는 지금 들고 가시면 본전은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고 가시면요. 근데 예. 시간 여유가 좀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 여유라고 하는 것은 뭐 한 2, 3년 정도는 물렸다 생각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로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만 가져가신다면은 사실 예. 코리아 센터라는 이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이런 개발업이라든가 컴퓨터 개발업, 프로그램 개발업이 앞으로도 유망할 건 뻔하거든요. 빅데이터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앞으로 유망할 게 뻔한데 지금 당장에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산업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물가 상승이네, 뭐 인플레이션이네,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네, 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시선 가 있지 빅데이터를 뭐 투자해야 돼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조명이 비춰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명이 올 때까지는 시청자님의 순서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왔을 때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버텼다가 올라간다면 다행인데 여기서 많이 밀려 내려간다면 시청자님 본전은 영영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더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괴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원짜리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사실 시청자님 종목이 코리아 센터 말고 다른 것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린다면 별 이상한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그거 손들여서 이거 추가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싸게 사면 좋은 기업이 맞거든요. 그래서 현금만 있다면 사실 좀 자리 잡을 때 4,000원이라든지 3,000원까지 혹여나 내려와 준다면 저기서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왕창 낮춰가지고 다음 상승 때 수익을 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현금 비중이 부족하다면 일단 추가 매수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바닥을 잡았다라는 신호는 아직까지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4,000원에서 5,000원짜리에서 자리 잡는지 시간 여유를 들고 한 1년 정도 지켜보시면서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고 손절 가능한 종목의 후보를 조금 이렇게 뽑아놓고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다른 종목을 잘라서 이 종목으로 옮겨 타시면서 종목 교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이 종목에서 다른 종목의 손실까지 메워버리는 방식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뚜렷한 수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2, 3년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자. 그러면 큰 손실은 없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강연회가 또 이번 주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언제 강연이 나오는지, 언제 시작이 되는지 다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문현진 주챔TV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유튜브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장 아직까지 빠진 거 아닌데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뭐 조급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태도로는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누군가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쟤는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해서 가끔 기분이 굉장히 나빠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제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면 당신이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남말처럼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스스로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일깨워 드리고 싶고 지금 오늘 오후 강연에 오신다면 뭐라 하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이 안 되는가 그리고 왜 내가 현금을 갖고 참지를 못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듣고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남 이야기인 것처럼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오후 8시에도 역시 오셔서 많은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제공하는 정보들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점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과까지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G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에서 영감을 받아서 들어간 종목이었는데요. 손실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잘못 영감을 받으셨네요. 아모레 G는 뭐 45,000에 10% 정도 매수하셨는데 영감을 정말 잘못 받아도 정말 잘못 받았습니다. 아모레 G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요. 외국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펀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막 몇백억대, 수백억대 돈을 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모레 G는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기업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왜 그랬냐면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아모레 G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거의 뭐 지주사격으로 올라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가 돈이 될까라고 하면 지주사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간접적으로 수혜를 보고 수익을 보는 기업이라 가지고 화장품 업종도 아닌 것이 지주사도 아닌 딱 박쥐와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박쥐라고 하는 생물 그 이솝우화에서 보면은 들짐승들 사이에 가서는 나 들짐승이야 걸어 다니잖아 이러고 날짐승 사이에 가가지고는 어때요? 나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잖아 이러시면서 자기가 유리할 때마다 얼굴을 바꾼다고 하면요 얘는 좀 달라요. 자기가 유리할 때마다 불리하게 얼굴을 바꿔요. 내가 화장품인데 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야 넌 지주사야 그러는 거죠. 또 지주사가 올라갈 때는 어때요? 아니야 넌 화장품이야. 얘는 좀 이상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사는 것 자체는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돈이 있어서 안전하게 묻어둘 돈이 필요하다, 묻어둘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소 그냥 약간 좀 자금이 작은 기업, 작은 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재미도 없고 끼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모레 G 살 바에는 아모레 퍼시픽을 좀 사세요. 화장품을 노리고 사시는 거면 아모레 퍼시픽이 낫습니다라고 말씀 계속 드렸었던 거고 만약에 지주사를 원하신다면은 아모레 G 말고 다른 지주사가 좋은 게 많잖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도저도 아닌 기업인데 왜 자꾸 사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감 잘못 받으셨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타이밍이 굉장히 보여지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올라는 갈 것 같으나 힘들게
올라갈 것이다. 본전 오면 바로 팔아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물려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아주 괜찮은 기업이고 물려있어도 아주 안전한 기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보유하고 가져가시는 데 문제가 없지만 돈을 벌기에는 역부족한 기업이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세운 메디칼이 올라와 있습니다. 4,390원에 5% 정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요. 일단 세운 메디칼, 이름부터 메디칼이 들어가 있죠. 메디칼 들어가 있다. 제가 제약 바이오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의료기기 쪽 좋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제가 식음료 파트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힘들어져도 사람은 먹고 살 것이다라는 거죠. 먹는 거에 돈 쓴다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몸이 아프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뭐 정말 아파요. 맹장이 터졌어요. 아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맹장 터져도 나 그냥 죽을란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아프면 돈을 쓰러 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돈 쓰러 갔을 때 우리 생돈 다 쓰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뭐 실비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각종 보험 혜택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뭐 엄청나게 막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물가가 안 좋다고 해서 뭐 침체가 왔다고 해서 막 팍팍 빠지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에요. 재무가 탄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제약 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코로나 재창궐이라든지 원숭이 두창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전염성 이야기, 전염병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들고 있는 게 물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오늘 급등 나온 것은 별거 아니다. 지금 물려있는 자리 4천, 최소 4,500원대를 뚫어야 그때부터 수익권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 혹여나 지금 반등 나온 걸 가지고 밑으로 빠져준다면 지금 사지 마시고 꼬리 달고 빠져 있는데 3,200원대 이하로 빠져준다면은 오히려 비중을 5% 더 추가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4,400원, 500원 이상까지 보유하는 것을 좀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유튜브 상담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3,970원에 15%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요. 드림 시큐리티는 차트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뭐 저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주가 움직임이요. 살벌해요.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심해요. 변동성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름이니까 다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핑 같은 거요. 뭐 서핑 하시는 거 보면 어때요? 막 진짜 뭐 바다 위를 가르면서 서핑하고 진짜 스노보드처럼 막 보드 같은 거 타고 막 하면 어때요? 이야,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가면요. 모래사장 위에서 먼저 이렇게 보드를 타고 서핑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균형 잡는 것부터요. 그게 뭐냐면 파도가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은 균형 잡기가 힘들어지니까 그거가 좀 파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초보자들은 하지 않는 것을 권유하잖아요. 이게 지금 딱 그런 종목이에요. 이런 기업들, 변동이 이렇게 심한 기업들은요.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에는 마음도 심란하고 사실 이거는요. 한 20, 30% 물리는 거를 그냥 별거 아니다 생각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한 50% 반토막 나는 것도 일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에 들어와 놓고 괴롭다 죽겠다 이러신다면 굉장히 힘들 거고 앞으로도 변동은 좀 많이 심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도 함부로 막 하게 되고 이러면은 저는 계좌 박살난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버텨야 되는 자리에서 나가게 돼버리고 나가야 될 자리에서는 또 버티게 돼버리는 뭔가 좀 박자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을 지금 시청자님의 실력을 제가 모르다 보니까 일단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능하다면 빨리 본전 치우시고 다른 종목, 안전한 종목으로 옮기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아이 나를 무시하네. 그건 남 이야기야. 나는 완전히 그 야수의 심장이야. 아 이런 거 많이 겪어봤어. 변동 네가 한 70% 빠져봐라 그래. 나 상관없어. 라는 정도의 배짱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자리 2,800원 자리에서 2,500원 자리에서 조금 버티다가 한 번 아래쪽을 변동을 크게 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지 지금부터 추가 매수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변동을 크게 줄 때 그때를 기회로 삼고 용기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아래쪽에서 하시고 올라올 때는 4,500원, 5,000원까지 금방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은 빠르게 챙겨내시는 것을 전략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연결되어 있으니까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예. 네, 종목 말씀하세요. 네, 코스모스 신소지. 코스모스 신소재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52,000원에 10%예. 52,000원에 10%요. 예. 일단 이런 기업은요. 예. 칭찬 일색이라고 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좋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뉴스 찾아보시거나 뭐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뭐 저 이외의 전문가들은 아마 코스모스 신소재 이거 뭐 들고 가면 좋습니다. 괜찮은 기업입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엮여 있고요. 앞으로 2차 전지가 앞으로 어떨 거고요. 저떨 거고요. 뭐 이런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가라고 하는 것을 결국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은 기업을 사가지고 보관하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니, 상품이야. 핸드폰이 좋다. 뭐 이 마우스가 좋다. 뭐 그 노트북이 좋다 하면 좋은 거 사가지고 집에 신제품 놔둬가지고 좋은 거 찾는 게 맞는 건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가지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을 떼와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마진을 남겨 먹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싼 기업을 사야 되는데 비싼 게 아니라 싸게 사야 되고 싼 기업 사야 되는데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그냥 가격이 이때까지 흘러왔던 역사거든요. 얘가 2000년에 한번 힘들었던 일이 있어가지고 2000년에 저기 밑으로 1000원대, 600원대까지 떨어졌던 기업이에요. 저게 지금 5만 원까지 올라가 있고 까만 선 그어놓은 자리가 시청자님의 가격이거든요. 어떤 자리에 사신 것 같으세요? 싸게 사신 것 같으세요? 굉장히 비싼 가격, 역사적으로 막 고점에 올라왔을 때 사신 것 같으세요? 한 중간쯤 산 중간쯤에 사신 것 같으세요? 위아래 한번 보세요. 위아래, 위아래 한번 보라고요. 어디가 위가 어디가 아래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위인데요. 지금 까만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 이 손 보세요. 손. TV 보고 계세요? 예. 어딘 것 같냐고요. 그쯤에 산 건데. 예. 그런 거 사시놓고 중간에 샀다, 뭐 어쩌다 하는 건요. 지금 요 앞에 요걸 보고 계시는 걸 거예요. 앞에 요거 보시면서 중간쯤에 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중간쯤 아닙니다. 굉장히 고점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시게 되면은 별로 수익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쯤, 중간쯤이구나. 내가 이 아래쪽과 저점과 위쪽을 봤을 때 위쪽으로 올라가면 나는 정리하고 나와야 되겠다. 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손절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차트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실력이 없으면 못하는 자리고 소문에 속거나 좋다는 뉴스에 속거나 하면은 수익이 나도 팔지를 못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수익이 났을 때 팔아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수익 났을 때 빨리빨리 팔아줘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수익 났을 때 이야 앞으로 더 좋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홀려버리는 구미호가 있는 그런 귀신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차트를 보고서 매매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본전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빠지게 되면은 굳이 물려있을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갭으로 뜬 자리 47,500원 자리를 손절 자리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55,000원대에서 바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 저쯤 왔을 때는 또 변수가 생겨요. 위로 한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변수가 있는데 그거 시청자님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 파악을 못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55,000원짜리가 약간 내가 딱 챙길 수 있는 걸 마지노구나 생각하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걸 파악할 수 있다면은 저기서 좀 더 들고 가시거나 대응을 하셔도 되지만 파악할 수 없다면 빨리 나오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셀트리온 20%. 매수가는요? 19만 원. 19만 원이요.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에요. 제약 바이오가 하반기에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지금부터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과거 저는 올 상반기부터 계속 제약 바이오가 좋을 거다 이야기를 해왔고 그중에 대장이 셀트리온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수가 안 좋은데도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니까 제 예상이 그렇게까지 크게 빗나갈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드네요. 결국 하반기까지 쭉 끌고 가는 전략이 맞아요. 지금 이제 시작인 거고 아직까지 바닥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럼 바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 종목인데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네, 버스가 가만히 멈춰 있다가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네 내려주세요. 다 왔습니다 하고 내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출발하기 시작하니까 주무셔도 좋고 음악을 들으셔도 좋고 핸드폰을 보셔도 좋고 경치를 보셔도 좋아요.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종목이에요. 예. 이런 예. 자리에서 만약에 한 번 더 밀려준다면 아쉬운 대로 내가 더 샀으면 돈을 벌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자리들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가 더 사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16만 원 선, 15만 원 선에 가깝게 지금 15만 원을 저점으로 잡고 있잖아요. 예. 15만 원 선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5만 원 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마시고 저기서 또 밀려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기서 바닥 잡는지 체크를 한번 한두 달 정도 지켜보다가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15만 원을 기억하고 15만 원 왔으니까 추가 매수 해야지가 아니라 15만 원 왔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거기서부터 한 달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켜보시고 15만 원 선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고 만약 15만 원 밀려가지고 14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다시 예, 전략을 예. 짜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고 하반기 길게는 내년 한 1, 2, 3월 정도까지는 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서 어디까지 갑니까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 보자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디까지 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제가 지금 범한 10월셀 네, 비중은 65%고, 네, 매수 가격은 35,950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10% 정도 손실이 났어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이 종목은 잘 모르고 남편이 네. 산 거를 지금 손실이 좀 나는 바람에 제가 네. 걱정이 돼서 전화 문의 드렸는데, 네, 이거를 계속 가져가면 회복이 가능할 건지, 네.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분은 알고 계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신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두 분 다 주식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주식 계좌에서 돈을 빼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난 면허도 없고 운전할 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네. 운전대 잡고 운전해볼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시청자분의 주변 사람, 지인, 가족, 뭐 누구라도 좋습니다. 운전 면허도 없고 운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지금 운전대 잡고 운전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거는 안 되죠. 뭐 위험하죠. 빨리 좀 네. 내려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죠? 제가 지금 첫 네. 상담 듣자 말자 두 분 다 주식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네. 어쨌든 저는 이 얼굴을 내놓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얼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네. 저는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뭐 주식이 어떻고 차트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건요.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지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상담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네. 저는 시청자님을 생각했을 때 이거 안 하는 게 맞아요. 주식은요. 주식을 알고 해야 되는 거지 모르고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운빨 하나에 맡겨보겠다라는 건데 운을 노리실 거면 복권 사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이거는 네. 잘못된 투자에 거의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신규 상장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품으로 친다면 신제품이에요. 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 그 만두를 파는 데라던가 라면 같은 것도 신제품 나오면 우리가 와 신제품이다 맛있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 호기심에 사볼 정도로 한두 개 사가지고 맛만 보고 맛있으면 더 사고 아니면 안 사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신제품이라는 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좋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신규 상장주에 65%의 비중이 들어갔다는 거는 신규 상장이고 신규 제품인데 뭔지도 모르고 맛도 안 보고 일단 무조건 올인, 많이 사자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태도로 주식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이 아니라도 다른 기업에서 돈을 엄청 크게 날릴 거예요. 네. 이런 네. 태도는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네, 태도부터 네.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네, 신규 네. 상장주들이 요즘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즘 신규 상장주들이 막 튀어오르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고 더군다나 네. 시청자님께서 품절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다시 한번. 품절주라고 아세요 혹시? 품절주? 네, 모르시죠, 그죠? 품절주라고 엮여있는 종목인데 이걸 모르신다면 주식 진짜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아. 제가 보기에 지금 심각한 상태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는 상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시청자님의 가족분들 중에서 어떤 누군가가 본다면 아이고 왜 저랬을까라고 안타까워할 만한 상태예요, 지금이. 이러면 네. 진짜 큰일 나요. 이게 지금 10% 손실 났을 뿐인 거지 여기서 더 빠지기 시작하면 시청자님은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네, 저는 근데 이제- 빨리 네네. 그만두시는 걸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이 기업을 한 네. 가지 딱 정하세요. 손실을 보고 나올 가능성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31,000원이 네. 지금 최저가거든요. 얘가 만들어 놓은. 네네. 31,000원 무너지면은 손실이 만 20%날 텐데 20% 무서워하지 말고 앞으로 더 날릴 손실을 생각해서 빨리 나오세요, 그냥. 아, 네, 그냥 31,000원 무너지면 내려가면 손절하고 나오시고요. 여기서 네. 반등 나간다면은 4만 원, 5만 원 이렇게 45,000원까지 튀어오를 수 있는데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3만 원, 네네. 6,000원이나 뭐 7,000원짜리 본전 언저리에서 빨리 정리하시고 주식을 잠깐 네. 멈추시고 공부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손절했다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올라가지 말한 법은 없어요. 아마 손절하고도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뒤에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보다 중요한 건 저는 시청자님의 앞으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네. 수익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취해서 또 얼토당토하는 투자를 또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아,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어요. 저는 이 경험을
최악으로 네. 끝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손실로 끝내서 아프게 나와가지고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셔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이고요. 예. 네, 습관한 비중이요. 33,000원에 50%. 33,000원 50%. 꽤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비중도 많으시고. 오래 가지고 네, 있었어요. 비중도 좀 많으시고. 예. 현금이 좀 있으실까요? 예, 있죠. 그거 많이 현금이 살아야 좀 되나? 많아요? 예. 50% 정도 이렇게 있나요? 살 수 있죠. 아, 예. 한국전력 사신 만큼 있으세요? 예, 예. 그러면 겁내지 마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한 30%, 그러니까 지금 50% 사셨잖아요. 예, 한 예. 30% 추가 매수를 진행해 버리세요. 그리고 아, 오늘 혹여나 사도 돼? 주가가 지금 당장요. 지금 만약에 예.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19,000원 정도까지 혹여나 내려가잖아요. 예, 그럼 예. 남은 현금들도 여기 다 넣어서 그냥 100%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예, 그러냐면은 예. 한국전력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계실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예, 본전. 그럼요. 본전도 찾아야 45,000원 되고 뭐 3년이든 네. 5년이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예. 그 정도 마인드면 장기 투자의 마인드는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장기 예, 투자할 예. 만한 마인드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아래쪽에서 비중을 더 늘리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보기에 한국전력은 지금 이 정도쯤이 저는 바닥일 거라시라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이 자리쯤에서 비중 늘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여나 제가 생각한 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더 밀려 내려간다고 한들 이후에 올라왔을 때 시간이 지나서 올라왔을 때 저는 4만 원까지 또는 5만 원까지 6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예, 매수가를 예. 낮춰놓기만 하면은 그 이후에 물려있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수익 날 때까지 들고 가면 돼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추가 저는 매수를 괜찮은- 지금 진행하시고 19,000원이나 18,000원 정도쯤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진행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예. 지금 사신 것만큼 더 사시는 거예요. 예, 나눠가지고 그렇게 예. 하신 다음에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그냥 묵묵하게 기다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년에는 좀 나을까요? 뭐 내년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빠르면 내년이라 보는데 어쨌든 좀 더 지켜보자고요. 지금 원자력 그 발전도 이제는 뭐 백지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네. 유럽에서는 원자력을 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한국전력 적자 이거 해소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예. 정책을 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수익을 챙겨서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33,000원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2만 원대 가깝게 들고 있는 게 수익 내기가 좀 더 쉽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매수가를 저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 하자는 거예요. 예, 추가 매수 그걸 네. 물어보려고. 잘했습니다. 그걸 추가 매수 하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향후 한 1, 2년 동안 상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그냥 본전 오면 들고 상담 가면-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시장이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네 있잖아요, 그네. 우리 그네에 사람 없는 그네를 손으로 딱 밀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가면 다음에 내려오겠구나. 이쪽으로 가면 또 반대쪽으로 가겠구나. 절로 가면 또 반대쪽으로 가겠구나 느껴지죠. 근데 그러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싹 멈췄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누가 미냐, 어느 쪽을 미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이 그런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절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가는 것도 아닌 그냥 어정쩡하게 소강 상태에 멈춰 있는 거죠. 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남아있고 연준 0.75% 금리 인상할까? 환율 1,300원에서 어떻게 될까? 지금 굉장히 막연하다 보니까 세력들도 큰 돈들도 전부 다 손을 빼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현금을 갖고 가만히 묵묵하게 팔짱 이렇게 딱 끼고 지켜보겠다는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신규 매수를 하고 있죠. 자꾸 뭔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좀 이렇게 환율 문제라던가 금리 인상 문제라던가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정리가 될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오후장도 역시나 이데일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